안녕하십니까, 정마입니다. 오늘은 영화 한 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91년도인데 1991년도 KBS에서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란 미국 영화인데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 핵전쟁이 일어나는 과정, 또 그 핵전쟁이 발발하고에 있어서 인간들의 행위 양식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걸 이제 그린 작품인데 캔자스 시티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 영화가 캔자스 시티라는 그 도시에서. 미국 ABC 방송에서 TV 영화로 제작된 작품인데 1983년도에 제가 지금 좀 머리가 많이 빠져서 대머리인데, 그 영화에서 이제 핵전쟁이 발발하고 방사능의 영향 때문에 남성들이 다 머리가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핵전쟁 이후에 처참함을 그린 영화인데, 옛날 소비에트 연방 시절 냉전이 한창이던 때 제작된 영화라서 시나리오가 당시 동서독 분리됐을 때 동독에 주둔했던 소련군이 동도에서 일어난 공산당 반대 시위를 진압했는데 아예 소련군 병력이 아예 서독까지 밀어버린 겁니다. 서독의 베를린까지. 그래서 미소 간의 갈등이 이제 첨예화되면서 이제 핵전쟁이 발발하는 시나리오인데, 이건 물론 영화죠, 이게. 근데 진짜로 나중에 알려진 사실인데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진짜 The Day After, 그날 이후란 이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을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이 한 번 크게 있었습니다. 영화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근데 그 담당 실무자였던 소련군 장교에 의해서 이 위기가 극복된 적이 있는 사건입니다. 이걸 어떤 독일 영화 감독이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진 못했는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좀 나름대로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핵전쟁에서 승자는 없거든요. 제한 핵전쟁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소규모 핵탄두로 적국의 병력을 외과 수술하듯이 도려낸다. 뭐 소규모 핵으로 뭐 교전한다고 쳐도 나중에 더 큰 핵무기로 반격할 수가 있고,
대규모 폭발을 일으키는 핵미사일 전쟁이 벌어지면 모두 아시다시피 승자는 없습니다. 다 망하는 거지. 이건 절대로 전쟁에 선택할 수는 없는 옵션이죠. 전쟁이라는 게 오인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 영화가 제작된 게, 그날 이후가 더 다이 애프터가 제작된 게 1983년. 198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1983년 9월 1일에 우리나라 칼 007기가, 대한항공 칼 007기가 격추됩니다. 소련 사할린 상공에서. 그래서 상당히 국제정세가 미소 갈등으로 참여됐는데, 83년 말에는 11월쯤인가 에브라처라고 미국이 나토 동맹국들과 대규모 군사 연습을 유럽에서 진행하는데, 굉장히 소련 신경도 날카로웠던 때였습니다. 이 1983년 9월 26일 날 소련 그 모스크바 외곽에 있는 핵미사일 그 감시 경보 기지에서 소련의 그 조기 경보를 담당하는 컴퓨터가 비상 작동을 합니다. 핵미사일이 발사됐다는 거죠. 미국으로부터 5발인데 5발. 이 기지에서 소련 반공군 중령이었던 페트로프 중령이 당직이었는데, 그날 일단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소련도 반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핵전쟁, 상대방 핵미사일을 날렸으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반격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거기도 소련군도 표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방공군 감시 그 기지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당연히 그냥 소련 최고 수뇌부로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핵전쟁을 결정하는 버튼을 공산당 서기장이 누른다고 합니다. 그 실무자 미국의 핵미사일 발사를 조기 경보하는 컴퓨터를 담당하는 장교는 그냥 즉각 대응하는 거죠. 그냥 컴퓨터에서 발사 신호가 떴으니까 바로 수뇌부에 보고해서 바로 반격하는 군사 개념에 따라 행동해야 되는데, 이 당직 장교였던 페트로프 중령은 전면 핵전쟁의 의미를 아니까 만약에 미국이 핵미사일 공격을 한다면 왜 겨우 5발로만 쐈겠느냐.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5분 정도의 여유 있는 시간에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건 컴퓨터가 잘못했을 수도 있다. 그동안 여러 오류를 범한 사례도 많으니까. 일단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표준 절차대로 즉각적인 어떤 보고를 안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미국이 미사일을 발사한 게 아니라 햇빛이, 구름에 반사된 햇빛이
구름에 반사된 햇빛을 소련의 조기 경보 위성 컴퓨터가 미사일 발사로 착각한 거죠. 햇빛이 구름에 비쳐서 반사된 거를. 다행히 이게 나중에 이제 수습이 되고, 이 페트로프 중령은 이제 조기 전역을 합니다. 뭐 소련 공산당 관료 시스템상 누군가의 책임을 물은 것 같은데, 자세한 내막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뭐 제가 공부가 더 부족할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고, 더 그냥 FM대로 표준 행동 절차대로 그냥 행동했으면은 어땠을까. 진짜 영화 더 데이 애프터, 그날 이후가 현실화 될 수도 있었던 걸 생각하면 정말 소름 끼치는 거죠. 모골이 송연하도록 소름 끼치는 겁니다. 한 개인의 판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떤 큰 위기 상황에서. (1960년대) 쿠바 핵미사일 위기 때도 그랬고, 단순히 정치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이렇게 핵심 힘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올바른 판단을 적시하지 못했다면 진짜 어떤 최고 정치 지도자의 실수 못지않게 큰 파국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역사적 사례는 보여줍니다. 뭐 이제는 뭐 전쟁 무기가 발달하면서 다 기계적 작동, 뭐 컴퓨터가 더 정교화됨으로써 오류를 최소화하고 인간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인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간의 전쟁을 담당하고 또는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인간의 그런 판단력은 아직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서 앞으로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위기 상황에 있어서 최고 지도자의 판단력뿐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최고 지도자 못지않게 중요한 실무를 담당하는 하급 장교라든지 아니면 하급 정치가의 판단력도 굉장히 최고 지도자의 판단력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 역사적 사례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례를 보고 나서 또 제가 본 영화랑 매치가 돼가지고 오늘 한번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중요한
위기의 순간이 있어서 꼭 최고 수뇌부가 아니더라도 그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 담당자의 중요한 판단력과 결단력에 의해서도 역사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제 마음속에서 느낍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